대해서 좀 말씀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부에서는 이제 작년에 그 여기 소태산 갤러리에서 문화사회부 대여로 영어 선방을 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원달마에서 근무하는 교수님이 열었고, 올해 서울교구에서 이어서 그 길도훈 교수님께서 하면서 이제 통역을 써서 하고 있고, 홍보는 미더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리고 이제 서울교구에서 큰 야심작으로 100년 기념으로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유도성 교무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굉장히 제가 미국에서 존경하는 교무님인데, 저 말고 더 팔로워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무님의 습성부터 다 따라하는 남자 교무님들도 좀 있고, 네, 그런데 그 현재는 저희가 미국 총부 원달마 훈련원의 훈련원장으로 계시고요. 그 전에 여기 한국의 시민선방에서 6년 근무를 하셨고, 출가 이후에, 그리고 출가 전에는 실은 스님으로 출가를 하려고 하시다가 대산종사님을 뵙고, 예, 그날 눈물을 흘리시고 다음날 원불교로 출가를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굉장한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선방에서 6년 동안 인재 양성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주 선악대학원에서 그 학생들에게 원불교 다니기 전에 현지인들에게 교육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원불교학을 가르치셨고요. 그 10년간 가르치셨던 그 내용을 담아서 Thunderous Silence라고 어떤 천둥 속의 침묵이라는 내용을 강의를 정리해서 책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 책이 그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스페인어까지 또 번역이 됐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불교 책이 엄청 많아요. 이 번역된 책들이 아시다시피 아마 저희 국제부에 엄청난데, 거기서 아마존에서 동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고 2013년에 저자를 하셨고요. 네, 오늘 받으신 그 자선의 방법, 자산 상사님께서 쓰신 책을 다시 2018년에 번역하고 이번에 다시 재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월산 김일상 교령님의 그 원불교 이해의 첫걸음을 작년에 그 Tales of Modern Sages라고 2012년에 나온 것을 다시 이제 번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산 상사님의 그 일원사 성문, 그것도 번역 및 발행을 하셨고, 그다음에 자산 상사님의 마음 수업, 외부인들이 현재 제일 꼽는 마음 수업이라는 그 한글 책자를 영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교무로 출가하신 이후로 미주 선악대학원에서 6년, 그다음에 원달마에서는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하고 번역 일에 헌신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행자들을 만나시면서 무엇이 이 가장 큰 법인가를 전파하고 계십니다. 상산 유도성 교무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명명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관심이 좀 있으시네요. 제 경험을 보면은 그리고 특히 서양에 그 명상하고 선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기독교가 일어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교 상황이 해외의 종교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 일어나는 게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대원군 당시에 그 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이제 미국 목사님 프랑스 신부님 와갖고 순교자의 복으로 한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제 부흥한다고 그랬고, 그게 저녁에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녁 노을이 제일 아름답고
밝잖아요. 그러니까 대단 목사님 그 법은 한 30년 전에 하신데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는 그 상태라고 그랬고 이제 우리 갑자년 1924년에 대종사님께서 불법 연구에 그 쌀임 간판을 거셨지 않습니까? 그 갑자년을 터닝 포인트로 동학이라는 게 서양의 물질 문명 더하기 서교, 기독교, 뭐 이슬람교 뭐 그 합쳐가지고 그 서교가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라고 그러셨어요. 갑자년 1924년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이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앞으로 불교가 주교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은 과거와 같은 불교는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주체로 삼았는 게 아니고 불법을 주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의 방향이 우리 8대 강령이죠. 과거에 정시선을 무시선무처선으로 하고 이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고 이제 영육상전 이사변 이렇게 되는데, 이 저희들이 원달마 센터에 2년 전에 X 제너레이션 컨퍼런스라고 미국에서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굉장히 유명한 티처들이 있잖아요. 또 너무 유명하니까 안 오더라고요. 유명한 티처들 한 30명, 50명이가 2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우리 원불교 종단은 좀 소수 종단이고, 그런 진보적인 단체는 이제 좀 소수 종단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니까, 저는 뭐 전혀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원불교 티어로 이제 몇 번 가고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열었는데, 이 앞으로 불교를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그 우리 내비도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인도 땅에 서 있는 그 가르침이 100% 이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제 어떻게 모더나이즈 할 건가 그런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데, 우리 원불교 교원들은 뭐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대종사님 자체가 그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다 생활 불교고, 그 여자 그 티처가요 얼마나 탁월한지 모릅니다. 주로 비파사나 쪽에, 젠 쪽에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불교 그거를 이제 보통은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소승불교의 비파사나하고 이제 젠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요가 선생하고 우리 리트리트 이제 원달마 센터에서는 3박 4일 한 달에 보통 한 번 묵은 훈련, 하루에서는 한 4-5시간씩 하죠. 그렇게 하고 뭐 요가도 하고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 보통 이제 평균 한 30명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훈련에 따라가 요가를 좀 많이 섞이기도 하고 타이치 위주로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기 위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선 위주로 하고 뭐 이제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원달마 센터뿐만 아니고 뭐 요가 센터도 있고, 명상이 붐이 부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앞으로 시간 되면 교회 성당 그런 게 다 선방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원불교 교당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실감을 못하지만은, 우리 뉴욕 주변에, 뉴욕 시티 자체에는 이제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 리트리트 센터들이 우리로 말하면 훈련원들 다 주변에 있거든요. 그 70%가 기독교 리트리트 센터였어요. 예를 들어 크리팔루 우리 그 40분 가면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요가 센터죠. 수녀님들 퇴임하는, 우리로 말하면 수동 같은 데거든. 1년에 백인 수녀님 몇 사람 퇴임 안 하는데 베드 숫자가 뭐 250개 있는데 그 건물이 필요 없잖아요. 다 불교 그 명상단체, 젠 마운틴 마니스트리트, 우리 필라델피아 교당이 과거에 이제 그 기독교 그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분위기고,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의 주주들의 태반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님이에요. 삼성전자 공장의 태반이 외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냥 출발을 했다 뿐이지 현대도 그렇고 원불교도 똑같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닌 거하고 똑같은 딱 생각하면 돼요. 불교가 인도에서 출발했지만 여러분 인도의 불교 인구가 몇 %인지 아세요? 0.8%예요. 0.8%. 그러니까 이제 이 원불교, 기독교, 불교 이건 이제 이 세계 종교단 말이지. 종교 그 처음에 성자들이 바둑을 둘 때 국내 종교로 표방하기도 하고 이제 세계 종교로 표방하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세가 있고 이제 뭐 동대문에 그 멋진 건물도 이란 여자가 그 아키텍트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서울에 이제 유명 건물 태반이 다 그럴 거예요. 예, 그렇듯이 이제 요즘은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시대는 국내국에 그런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서양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우리나라 같이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데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문제만 좀 극복이 되면은 이제 풀 자체나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서울시민 그 선방에서 6년 필라에서 이제 10년 있었는데 그 과 중에 하나가 친구과거든. 친구학과, 아큐팡큐라고 친구학과. 요즘은 이제 얼버까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한의학까지 이제 주로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인컴이 들어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한의사나 미국 친구사를 한테 치료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한테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지만 뭔가 저 사람이 진짜 같아.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친구면 미국 사람이 친구 넣나? 특히 젊은 사람이 반신반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피자집 하는데 뭐 기왕이면 이태리 사람이 한다 그러면 뭐 좀 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에이지안이 메디테이션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말 못한다고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러면은 요가 센터도요. 요가가 중요하다, 타이치가 중요하다, 그냥 자세를 이게 이것보다가 자기가 그 미쳐야지 이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효과를 봐야 돼. 자기가 안 하는 거 그거 가르치기 힘듭니다. 교화로 성장하기 힘든. 자기 자신 인조이도 안 돼. 그게. 근데 이제 자기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공도 하시고 마음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은 자기 혼자 하면은 다 지칩니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 뭐 주식 투자방, 암호화폐 리딩 그런 그 투자방 있잖아요. 다 뭐 대충 하는 유튜브도 많지만은 뭐 굉장한 전문가도 많습니다. 기자하다가 그런 분들이 자기 시각도 있지만은 주변에 권위자들 일부러 해가지고 뭐 이제 조회수도 하고 수입도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풍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데 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력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등학교 나왔는지 대학 나왔는지 대학 어디 나왔는지 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대학에서 학점을 넘어가고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프로젝트를 주고 그거 완성하는 사람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구글의 기준을 보니까 그 한 파트에 대해서 완벽하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하기 협업을 또 그런 사람이 고집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성공하는데 힘듭니다. 큰 성공은 못하죠. 그러니까 협업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문화가 될수록 또 깊게 들어가는 대신에 넓게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리소스를 가지고 이제 여기 영어 마음일기도 하고 기공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서울에 한 2군데 정도 그리고 이 선방을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중요해요. 이 분위기가
이 정도 분위기는요. 제가 전 세계 선방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자두마을 틱나은 스님 같은 데는 그냥 농가 그런 데서요. 이래 좋은 선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명히 장점은 장점이죠. 이렇게 하고 뭐 강남하고 원남 이런 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당도 보니까 우리 LA 교당도 이렇게 의자를 다 치우고 하니까 일단 넓고 심플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딱 들어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좀 선방을 하고 자기 이제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모티베이션을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메디테이션 오래 가르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졸음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은 망념을 이깁니까? 뭐 제일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좌선을 꼭 하겠다는 생각 없으면요 아무리 테크닉 가르쳐줘도 그 극복을 못합니다. 근데 내가 죽어도 좌선을 잘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다 터득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제 친구 그 갤럭시를 보니까 옷에 동시 통역되는 게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대충 한국말로 하더라도 그게 이제 온라인으로 연결하는데 그 소리하고 그 그래픽 이미지는 아니고 소리하고 우리 문서 있잖아요. 뭐 kind of 칩이죠. 그 하나에 뭐 10개 한국말로 대충 하면 실시간으로 영어 정확하게 해요. 우리가 영어로 대충 이야기해도 한국말로 정확하게 하니까 그런 IT 기계 좀 사용하면 언어벽도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어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거 자기가 잘하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첫 번째 그 근무지가 서울시민선방이었는데 그 함부로 가면은 이제 안국선은 이제 그 기공 있었는신가 그 안국선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좀 허리가 약해가지고 그거 한 3달 다닌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운동 위주 이렇게 하니까 맨날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그 수요선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요일 뷔페 같은 경우에는 좀 교도의 개념이고요. 이제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 계속 주로 나오죠. 수요선방은 약간 선적으로 하는데 거기도 주로 나오는 사람이 하는데 목요일 요가 클래스 우리 캐런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그 요가 선생님이거든요. 그거는 맨날 바뀌어. 그러니까 교도화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선하고 명상으로 하지만은 우리가 선을 잘하기 위해서 계문도 가르쳐야 되고 선을 좀 브로드한 컨셉으로 우리가 무의선도 가르치고 또 이제 정신수양의 하나의 과목이잖아요. 선이 안 되는 사람 행선을 할 수도 있고 행선의 방법도 여러 개입니다. 챈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시골이라든지 그 바쁜 경우에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나중에 그 송건 교부님 저는 이제 좀 병아리에 다닐 때고 교화 잘하는 분 우리 동창 교부 송건 교부가 잘합니다. 그런 경우는 와선을 시키면 돼요. 우리 교우님이나 교도님들도 선하기 전에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왠지 오늘은 하기 싫다. 저희 형님도 분당교다 이제 회장님인데 그 오랫동안 우리 형님이 선방구 다 가이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넥스 그 탁월한 티처들 보면 한 70%가 제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처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하고 제가 서울시민선방 있을 때 화계사 그때 이제 현각 스님이 이제 그 화계사에 있을 때잖아요. 우리 현각 스님 사촌이 우리 원달마에 훈련 한 번씩 오고 필라교도 했는데 자기 사촌이 한국에서 스타라는 걸 모르더라고. 우리 사촌도 그 한국에서 많고 그래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현각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한국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다. 지금 이제 독일 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계사에 제가 그 한번 가니까 숭산 스님 옛날에 화계사 있고 그 제자들이 영업관에서 그 형각 스님 그때 하니까 예상외로 대학생들이 많이 오대요. 근데 그게 20년, 25년 전이니까 지금 더 하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PR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그 오디언스 풀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안 하더라도 뭐 자기가 최소한 그 선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우선 뭐 코멘트 이런 거 이것도 이 옛날에 했는데 좌선의 방법 여기 제가 필라 있을 때 그때 이제 번역해가지고 이제 그 에디팅은 누가 했냐고 그러면 이제 마이크 프롬블라고 우리 그 조동정 계통에 우리 저하고 아주 친해요. 필라 교당도 열심히 다녔고 해가지고 감옥 프리즌 미니스트리를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유문을 해줬는데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 중학생. 자기가 10년 이상 메디테이션 티처를 하지만은 자기가 아주 많이 배웠대요. 이게 단순하고 심오합니다. 이 좌사님의가 엄청나게 단순해요. 우리 좌선의 방법 대종선의 9가지를 코멘트를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좀 외우면서 이제 이게 미국식 표현이잖아요. 우리 교전 이제 세종의 번역인데 그거는 배우고 써먹기는 좀 그래요. 그렇게 하고 요즘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완벽한 영어로 영어가 어렵다. 그럼 챗 GPT한테 더 쉽게 주니어 하이스쿨 레벨로 해달라고 하면 돼. 이건 지금 농담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그런 코멘트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IT 기기를 좀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충분히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교당마다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뭐 위에 교무님 시켜서 하면은 그거 자기가 마음이 없는데 뭐 이게 지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지지사 교무님들이 해가지고 저는 서울에 3군데 하더라도 성공했다고 한다고 보고 지금 어차피 김도환 교무님이 하는 소대산 기념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강남에 산다. 종로는 안 가본 지가 오래됐네요. 저는 그 선방 있을 때 원남에서 급해봤는데 낙원도 예, 아니 그건 잘 아는데 그 옛날같이 의자로 돼 있겠죠. 근데 3층도 요만한 그거는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해가지고 한 몇 군데 예를 들어 원남하고 종로는 바로 뭐 코앞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 교도님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종로에 산다고 하면 귀공한다고 그러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엄청난 장점이죠. 귀공하고 뭐 요가를 한다든지 자선은 15분 20분 하고 뭐 와선을 해도 되고 행선을 해도 되고 또 하고 또 질의응답 해도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한 예를 들어 이 소태산 기념관이 kind of 헤르코를 비슷하게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인 근로자하고 뭐 대학생들 하면은 보통 일요일은 교회 가든가 교당 가는 사람이 많을 거고 토요일 오전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오전이면은 금요일 저녁이 조금 동부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이 되잖아요. 13시간 차이 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여러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영어도 많이 늘고 자기도 이제 공부가 되는데 질의응답은 그 순간의 다이나믹이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GPT로 한다든지 저는 이제 IT에 약해요. 근데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통역을 하든가 아니면은 한 달에 한 번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뭐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정전감이 뭐 10주간 계속 하거든요.
뭐 접속 뭐 최소한 20명 이래 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제 시간만 맞으면은 해가지고 우리 형님 분당교당에 뭐 새벽 좌선 그런 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또 뭐 동부에 저도 있고 뭐 동부에 그 뭐 노스캐롤라이나 교당도 있고 맨하탄도 있고 필라 있고 다 잘하는 교무님들이에요. 그거를 메인 잡으로 하니까 그래 헬프를 받고 그거 어제 그 많은 스님들도 그렇게 하시대요. 보니까 이제 법륜 스님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이렇게 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세 군데 정도의 브랜치가 있다. 대전에도 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은 원데이 리트릿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잠을 안 자면 간단합니다. 우리 이제 원달만 센터는 기본적으로 3박 4일이고 밥 주고 재워주고 그거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침 먹고 9시에서 9 to 5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점심시간 1시간 반 주고 자기 애가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행선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원데이 리트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지부가 3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 영광국제 마음훈련원에서 오셨잖아요. 그 제가 대학원 총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마음인문학 장진수 교무님하고 또 이야기하고 뭐 국제부 교무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그 조계종에서 하는 템플스테이는 우리로 말하면 정기훈련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문화체험 힐링 코스. 여기 한번 가면 또 거기 안 가요. 다른 데가. 우리 원달만 온 사람들이 계속 오거든. 미국의 훈련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진지하지 못한데 그러니까 템플스테이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이제 교무님들이 71명이고 교당 31개 하고 뭐 우리 원달만 정기훈련이 정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 스님 몇 년 전에 한 템플스테이 담당 조계종 스님 16분 오시들 와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조계종 스님들 60명 되나? 아무 책임감도 없습니다. 힘들면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여기에 영어권으로 메디테이션 클래스 하는 그런 분위기 되지 파퓰레이션이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으로 그 인포메이션이 돈도 안 들고 이렇게 하니까 최소한 서울에서는 원데이 리트릿을 토요일 날 하고 이제 하고 그 뭐 오전에 2-3시간 하고 응장 와선하고 뭐 우리 1시간은 뭐 기공하시고요. 한 번은 마음 일기 하시고 이게 섞어야지 좋고 또 그게 우리 법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노련한 사람 아니면 선 3시간 이상 하기는 굉장히 힘드니까 그렇게 좀 무시선을 살려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하고 그렇게 원데이 리트릿을 성공하고 국제 마음 훈련이라든지 뭐 삼동원도 좋고요. 그 대전용산의 훈련원마다 국제라는 타이틀을 붙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국제 마음 훈련원에서 제가 대학원 총장님하고 뭐 많이 이야기했는데 어저께도 그 오후에 법회 끝나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총장님이 그 예비 교육자하고 청년 훈련 합쳐가지고 뭐 청년 훈련을 뭐 3번 했는데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훈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서 오래 그 교화 활동을 하셨잖아요. 뭐 아주 성공적으로 많은 출가를 내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정산정 목사님께서 통일 시점 되면은 출가들은 몸이 가벼우니까 다 해외로 가가 교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제가는 국내는 제가가 지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예비교육자들 언어도 그러고 그게 성큼 이제 그 발디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비교육자 해외로 가는 모티베이션도 하고 또
방금 말했는 미국 자체에 있는 예를 들어 여기 길동 교무님이 하는 그 파퓰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뭐 교무님들이 올 수도 있고 뭐 몇 군데 있다고 그러면은 그 파퓰레이션 더하기 제가 이번에 매년 2주일간 영산에서 영산 스테이라는 정기 훈련을 하잖아요. 이제 보통 4-5명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원달마에서 5명 오고 그 필라교단에서 1명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 있단 말이지. 2주. 그리고 우리 필라델피아 선악대학원에 예비교육자가 한국 예비교육자는 없는데 컨티뉴잉 에듀케이션 그거는 잘 돼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인 대상 원불교 사람 주로 원불교 교도죠. 뭐 맨하탄 교당, 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교당, 그거는 전대 대종교 강의 그거는 잘 되거든. 근데 이제 대학원 강의 그거는 크레딧 코스고 좀 일단 예비교육자가 한국에서 좀 적고 또 배출로 대거리가 있어야 그거를 한국과 같이 미국이 그 고학력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80% 이상이 배출로 대거리가 있지만은 미국에는 30%가 안 됩니다. 보통 고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필라델피아 선악대학원 대학원 원불교 강의를 듣고 싶어도 그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의대생하고 친구학과생은 그 강의를 많이 듣는데요. 그러니까 2주일간 크레딧 코스로 이제 영산에서 훈련하는 이제 성지 방문도 있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룹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일 훈련도 있지만은 3박 4일 내지 4박 5일 그런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튼튼해지고 그 결국은 제가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조금씩 일을 해야 돼. 너는 뭐를 해라. 뭐 그렇게 해야지 이제 주인의식이 생기니까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 뭐 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서로 쉐어링 하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면은 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워싱턴 교당도 보면은 그 교무님하고 지난번 워싱턴 교당의 퇴임에는 이제 그 교도 회장님 한국 분인데 영어 잘하시거든요. 같이 하시거든. 근데 같이 하니까 이제 훨씬 힘이 되죠. 그러니까 특히 뭐 마빌기를 지도를 한다든지 타이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급장쳐맞죠.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특히 1일 훈련이라든지 3박 4일 한다 그러면은 여러 탤런트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해야 돼. 사사님 이제 말씀을 제가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 앞부분은 이제 다 알으셨으니까 마이크 이제 시작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자세한 처음 시작 멘트 이런 것은 또 이제 적타원님 또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은 한 교당에 예를 들면 한 사람이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시작을 하면 그것을 이제 꾸준히 하시잖아요. 매주도 하고 뭐 2주에 한 번을 하기도 하거나 그러면 계속 하는 분들을 이제 선생님 말씀처럼 영어국제마음훈련원에서 한번 전체 모아서 훈련을 한다고 하면 그때 함께 오시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현지인들 같이 훈련하고 또 이제 국제부를 지원하는 국제부 교무나 영어권 교무님들이 같이 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뿌리로 계속 하시다가 그때 한 번 와서 확 찌면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것이 방향인 거는 사실인데 그보다 우선되는 거는 뭐 지구라고 할까?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 군데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위에 교무님이 관심 있고 교도님이 관심이 있으면은 그 교당이 주축이 되고 그 주변 교당과 합체가 교당마다 연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문 있으시면 혹시 예를 들어서
교당을 개설하고 싶은 곳, 뭐 자기네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데를 제안서를 받으셔서 평가를 하셔서 교과 지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교구에서 그런 거를 네, 그런 오르가나이즈를 좀 했으면 네, 좋겠네요. 해주시면 예, 저희 누군가 네. 탑다운 형식으로 스트럭처를 좀 만들어야 되니까요. 좀 왜냐면 이문동작 같은 경우에는 거기 현재 외국인 학생들이 와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학 배우러 학생들도 있고 또 거기 현재 유학 중이한 정규 코스를 다니고 있는 뭐 석박과정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자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애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약한 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하기에 우리 이분교단이 규모는 작지만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열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뜻을 발표할 기회가 있다면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울 교구에서는 그 100년 기념으로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1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외국인 선방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 우정화 교수님하고 같이 고민을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고민해 본 것 중에 각 교당에서 한두 명씩의 외국인들을 지금 참여하거나 하시는 데도 간혹 있지만 이게 지속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정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이라고 할까요? 서울 교구 내에 한 2개, 최소한 2개 내지 3개 정도가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선방으로 좀 출범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영어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권을 하니까 예를 들어 뉴욕 같은 경우에 그 영어 하는 한국인들도 많이 참석하고 그때 또 시간이 되시는 분이니까 하여튼 영어권으로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영어는 하신다는 걸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다른 영어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2군데 정도를 우선 거점을 하나 좀 만들어서 거기에 지역에 관계없이 거기에 다들 모여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해가지고 그게 거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고 그 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예산이나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계획안이 된다면 서울 교구내에서도 아마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도 그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착수가 됐으면 하는데 문제는 그 교당이 누가 좀 내가 그걸 하고 싶다 또는 여기서 좀 했으면 한다는 그런 교당이 좀 먼저 손을 들고 나온다면 교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홍보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서울교구 TV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외국 지금 인스타그램 서울교구 인스타그램은 지금 상당한 인원들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외국인 선방이 만약에 개설이 되고 한다면 사실은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마련해야 되는 하드웨어가 있다고 해서 되니까 지금 소프트웨어도 같이 어느 정도 되니까 2개 정도의 교당만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다면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그게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문교당의 저 열성이 있어야지 길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반드시 한다기보다도 송호 교수님 10월달에 와가지고 생각했다가 이게 또 이제 저보다 경험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다가 한 번 더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할까, 리파이먼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제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이문교당
이제 교단님 말씀대로 서울 교구에서도 수업하고 전국적으로 수업해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예를 들어 길동 교무님 하는데 뭐 다른 교회를 한다. 그거는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문 지역, 예를 들어 강남 지역, 원남 지역 해가지고 두세 군데 좀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지사 교무님들이 내교다이라는 거 떠나가지고 하게 되면요. 원대 보니까 그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선방이 아니고 한국 외국인이라는 말은 남코리아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안 하고 그냥 영어 선방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사람도 없고 유럽 사람도 다 오니까 그 유럽에서 티칭하는 거 다 영어로 합니다.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티칭하는 그 달마 티치들 보니까 그러니까 영어 선방으로 하게 되면은 뭐 한국 사람이 한 20-30%도 올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하고 대학생들도 좀 이제 종교에 관계없이 그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최소한 기본 요가 이런 거 잘 하면은 최소한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상담하고 마음 공부 그런 거는 교무님이 딱 하면 권위가 딱 있잖아요. 그 뭐 단학선언회 그 사범이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질문 영어 선에 대해서 문의하고 선생님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우리 역삼교단에도 선방을 좀 활성화하고 특히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이 교단으로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찾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가 외국인들 선창단으로 돈을 받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공짜로 해줍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거기에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비용이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참여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교당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답이 없습니다. 도네이션 받는 데도 있고 훈련하는데 소송불교에서는 무조건 그 도네이션에 의존하지 뭐 훈련비 얼마나 이렇게 책정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아메리카나이즈 된 리트리센터에서는 이제 일반도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어 recommended donation 예를 들어 50불 뭐 5,000원 만원 그렇게 되면은 한 반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내는 거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하는데 돈이 들고 인카리지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설교 같은 거는 한 번씩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육바라밀에 그 다나 파라미타 보시 바라밀이 1번 바라밀이잖아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소유나 그런 거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착심이 없고 선도되고 그게 이제 우리 공부의 파운데이션이 형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 티처들 꼭 돈을 바라고 별로 안 줘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준비를 하더라도 그 티처가요. 저도 뭐 준비 안 하고 오래 했기 때문에 맨날 그냥 올 수도 있죠. 기본을 하겠죠. 하면 할수록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죠? 영어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유지지사 교도님, 교무님들이 좀 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일단 설문을 한번 받아가지고 한 몇 군데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뿌리 내릴만 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중심으로 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두 번째 질문 상당히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 봅니다. 이 선의 두 번째 질문은 선의 우리 원불교 교단에서 이 선을 특히 외국인을 하는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원불교를 교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배워서 그냥 건강해지고 특히 우리 원불교의 단진주선을 널리 알리겠다는 그런 목적인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둘 다 뭐 그 브랜드 두 가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가지가 딴 게 아니고 광대물에 낙원건설이잖아요. 대종사절 그 개교동교 그러니까 교도가
되고 그러면 좋고 한 20-30%는 그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선하다가 다 불교 신자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우리뿐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고 또 그냥 선이나 명상만 좋아가지고 그렇게 입교 안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뭐 그런 거를 생각한다기보다도 이제 명상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막 예를 들어 법륜 스님이 티칭하고 그런 거는 불교 색깔을 빼고 완전히 생활 불교로 쉽게 재밌게 현실적인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불교 신자가 저절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목적을 떠나가지고 자기 잘하는 것부터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은 이제 책을 제가 책을 잘 읽고 그럼 이 책을 통해서 선을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 추구하면 교를 교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교화의 방법을 얘기해줘서 좀 설명드리 있습니다. 예. 이게 좌사님 마음수업도 그렇고요. 누가 번역 제가 했다거든 우리 원날 봤을 때 교도가 다 입문을 했죠. 제가 뭐가 아닌데 10번을 읽어도 그거 제가 어느 영어 문장이 좋은다 모릅니다. 교리적으로 맞게 번역이 됐다. 근데 그것만 이제 제가 아는 거니까. 이게 남미에서도요. 요가 선생님한테 인기로 장호중 그 아르헨티나 교무님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어먼 교무님 이제 이거 더 있냐고 물어봤고 이거 여러 사람이 유문하고 지난번에도 그 낸시라고 우리 뭐 그분도 하버드 나오고 젊은 시절에 이제 그 교수님 하셨거든요. 근데 공을 들여가지고 그분이 유문 여러 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문하고 그 트랜슬레이션 끝이 없습니다. 내가 1년간 또 한 7, 8명이 붙어가지고 또 아주 아메리카나이즈 된 그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번역할 때도 뭐 좌사님 뭐 횡골 뭐 그런 말도 좀 한국 사람도 횡골이 어딘가 잘 모르는데 그 횡골 쓰고 그 주석 따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더블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좀 영어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튜브에 메디테이션 강의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티처에 따라 다르니까 그 봐도 리소스 자체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구체적인 거는 챗GPT한테 물어봐도 되고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개. 그런데 이제 이거는 특징이 뭐냐? 이 좌사님의 이거는 이제 단전주를 하고 그 비파사나가 많이 유행하는 것 zen보다가 화두선이 별로 안 맞거든. 그리고 화두선이라는 거는 견성을 목적으로 한 사람한테 모티베이션이 되지 건강이나 초보자들한테는 안 맞으니까 이제 하고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선정상으로나 건강상으로 유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 원장님, 훈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 한국말로 자선의 방법 이걸 한 줄 한 줄 대학원 학생들 예비교육자 그리고 공부해가 큰 열매를 많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만약에 거점 교단에서 선방을 열었을 때 그 거점지에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선방을 여는 게 괜찮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선이라는 것이 매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약간 고민이 된다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 하면은 원데이 리트릿을 해야지 한 달에 한 번 선방해가지고는 그 교도도 오히려 안 올 것 같아요. 매주 하는 게 오히려. 매주 예. 그러니까 제가 선학대학원에 있을 때 특강이 있잖아요. 그 특강을 예를 들어 심리학자가 이제 선을 응용하고 특히 이제 마인드풀니스라는 거는 이제 그 정신과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 사이카이어트리스트하고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가 이게 대유행입니다. 미국에서 대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고 그냥 불교 스님 뭐 이렇게 해가 이 2달에 한 번 이래 하니까 그게 별로 이 레귤러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도 익스펙테이션을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이렇게 그건 원데이 리트리트다. 그리고 좀 적게 올 것 같지만 이 위클리 메디테이션에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원데이 리트리트 하고 그거 일이잖아요. 저도 설시민서 빵에 하지만 부교분들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교무님 보좌한다고 그러면 또 토요일이 또 바쁘겠네. 그런 경우에는 원데이 리트릿은 한번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예를 들어 4박 5일 4일간 훈련을 국제마음훈련을 산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송상진이가 데리고 오고 옹준교무가 영산 스테이하고 그리고 저는 PR 하면요. 그 얼마나 우리 국제마음훈련 같은 뭐 그래 하드웨어가 좋은 데가 잘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인들 영어권 뭐 템플 스테이하는 스님 이야기 들으니까 독일분이 그래 많이 온다고 그래요. 독일 사람은 영어 모국어 같이 많이 하니까 충분히 저는 장기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잘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새벽 자선배 하면 또 어떤 것 같아요? 새벽 자선은 미국에서 이제 바쁘니까 여유가 있고 이제 새벽 자선은 이제 우리 출가들 위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여유 있는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저녁 시간 7시 쯤으로 한다든지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그리고 그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 토요일 7시가 좋습니까? 6시가 좋습니까? 6시 같으면 애매하잖아요. 밥을 먹고 와야 되나 이거 끝나고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원달마센터도 토요일 날 법회를 보다가 일요일 날 바꿨거든. 그러니까 한 30% 금방 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피드백 받으면. 대전에서 오신 부모님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앞부분에 이제 하신 말씀도 괜찮고 또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어려운 점도 저는 이제 경험으로 외국에서 제가 외국 어디 계셨습니까? 호주 시드니 교단. 아, 시드니. 네. 그런데 이제 야심차게 영어도 안 되는데 문을 열었어요. 열라고 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거의 하루에 한두 명씩 왔고 메디테이션 템플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클래스 있냐고 오는데 밤새 영어 멘트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테이크 해가지고 내가 이름 소개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해가지고 다리 뻗고 뭐 돌려 잡고 이거 다 준비했는데 두 사람이 저를 너무 불쌍하게 보더라고요. 네가 하는 말 할 수 있는 거래. 영어는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멋지다. 그런데 날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이게 어설프게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고객에 대한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이다. 그래서 한 100일간 준비를 했어요. 학교도 가보고 그런 영어 클래스가 있는데 학교도 가보고 그럼 요가 명상센터도 가보고 제가 요가원에 등록해서 영어 수업도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저는 거쳤어요. 거치고 나니까 저도 그냥 나도 안 되는 걸 가르치려고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고 이제 그런 경험을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보는 경험을 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가 선을 했다고 해서 합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오지도 않고 정말 교수님 자기가 잘해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자신 있는 걸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하고 이 요가나 명상이 쉬운 게 뭐냐면 like this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대학교 가서 명상 강의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되지만 안 되더라도 다양한 클래스를 이렇게 들어보고 접촉해 보면서 저는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 요가 책을 내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요가도 하고 있고 제가 또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제가 한 이제 요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 동네의 요가 반들은 다 제 요가를 하고 있어요. 마을 요가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요가를 하려고 하고 뭘 하는데 애는 많이 쓰는데 교도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치는 것 같아요. 본인 혼자서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충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협업할 수 있고 우리도 이게 티칭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충전되고 이렇게 모임을 같이 하면서 선방을 하지만 우리끼리도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 그거 말고 난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런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 열지는 않더라도 이 그룹이 난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메인으로 가르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이런 거 노하우도 듣고 여기서 선방의 어떤 소식도 좀 듣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지역도 얘기하면 그 지역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저기 조언도 같이 해주고 이 그룹이 저는 유지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협업을 해야지 네. 장기적으로 하고 안 지치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갤럭시 그걸 사든지 뭘 사든지 아이폰에서 더 좋은 거 내년에 나온대요. 정말 더 갤럭시보다 뭐 3배 빠르대나 정말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자신 있게 하고 그리고 미국 태권도 1, 2, 3를 안 하고 하나 둘 셋으로 해요. 그게 자기 오리지널이에요. 원어로 써야지 그게 먹히거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반대로 해가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옷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듯이 그렇게 하고 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 사람도 오고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너무 소수가 오면은 5명 이하가 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출가하고 좀 공부를 잘하고 해가지고 아까 이제 외국인 선방이 아니에요. 영어로 진행되는 선방이에요. 그리고 그 요가만 하고 선회가 절대로 교도 안 됩니다. 10명 중에 하나 안 될 거예요. 국선도 아무리 떼고 하다가 또 오래 안 다니거든. 6개월 이상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거를 말하면 그게 핵심 멤버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수요일 날 저희들은 이제 수요 선방은 제일 앞에 요가를 하든지 챈팅을 하든지 20분 하고 한 5분 정도 그냥 개인적으로 몸 풀기도 하고 행선을 하기도 하고 대산종사님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건 완전히 다해요. 그리고 한 이제 보통 한 15명에서 25명 오거든요. 딱 이거보다 조금 더 오네. 그런데 한 30%는 계속 앉아 있어요. 이제 좀 선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40분, 40분 끝나고 제가 예를 들어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2-3명 모여가지고 회화를 시켜요. 졸음 오는 거 어떠냐. 그리고 직구만 선해가지고 하는데 네가 이 마음을 이 생활 가운데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했다. 직장 상사하고 안 좋아서 이 메디테이티브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그리고 네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때 마음을 할래? 인간 고민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2000년 전에 이집트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회화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 7분 정도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신수양에 관해서 무의선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야 너무 보통 이제 호흡 단전에 하는데 너무 힘들면은 묵상 신고를 해라. 이런 사람 서문을 외워라. 그리고 하고 집에 살 때는 그냥 조용한 뭐 메디테이션 뮤직 같은 것도 있고 건강경 챈팅 이런 상승문 챈팅 좋은 거 있으니까 그런 거 해라. 이제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말하면은 넓게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불교 신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교리적인 바탕이 돼 있어요. 교리적인 바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매주 어떻게 그 좋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강교구장 형사님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고요. 뭐 설교할 때마다 좋은 설교를 하시네. 그런 경우는 소수고. 그러니까
같이 하라는 거지.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지금 교무님 말씀하신 생각이 저희도 이제 종로 교당에서 교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굉장히 고민이죠. 그래서 그 중에 지금 태세가 메디테이션이 있으니까 이 선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요즘 원남교당이 워낙 떠가지고 뭐 마음 같아서 같이 하고 싶던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원남교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당하고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지만 교당 간에 요구는 있는데 합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교무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선방 모임이 계속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지침도 예를 들면 단전주법에 따른 매뉴얼이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개 정리가 돼서 교화를 하고 그 중에 이제 뭐 외국인을 위한 것은 어디서 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야지. 내 교도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외국인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종로보다. 그래서 그러나 외국인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넓은 범위에서의 교화를 위해서는 낙원동은 아주 정말 최적재요,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약에 국제부 입장에서 외국인을 위한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계시다면 장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죠. 왜냐하면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디 열의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 안 오는 데 가서 교당에 가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본 미션, 외국인 선방 아니면 영어 선방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지금 교당에 지금 계신 분들 전부 선방을 하고 싶다고 얘기들 하시니까 이 문제하고 어떻게 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교단끼리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이 세상에 정부가 있어야 되듯이 이제 가계 기업 뭐 정부 이렇게 뭐 이 세상의 주체잖아요. 3대 주체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구가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총부가 이제 국제부가 되겠죠. 네. 그렇게 이거는 교당 단위로 한다기보다도 이제 좀 교단을 벗어나는 지구 단위라고 할까 그렇게 가이드를 해가지고 좀 뭐 유지지사 2개 내지 맥시멈 3개 이래 해가지고 위에 교무님들 좀 설득하고 주지를 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교무회의 때 그런 거를 하면 이제 서울교구나 국제부 차원에서 하면 어나운서하고 이제 일단 서울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이거 서울같이 좋은 데가 아까 혹시 뭐 혁신위원회 그런 저런 차원에서 혁신위원회에서 선방 문제를 한번 다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다뤄서 이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역시 시작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너무 말씀을 많이 시작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해서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 저는 먼저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또는 뭐 실수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게 꼭 교화로 연결이 돼야 되면 더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불교에 대한 것을 알리고 점점 우리가 이제 사례를 여는 거에 시작점이니까 그러면 내 문제는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출가 인원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우리 출가하시는 서울고 하시는 교무님들 수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이 교당마다 교무님을 다 배정할 수는 이제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교당 간의 통합이나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몇 개 교단이 서로 연합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종로교당하고 원남교당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한다면은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교무님이 교부나 총부의 지침이 안 내려가면 안 움직이셔요. 교부 입장에서. 그러니까 너무 지침 내린다고 움직이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진짜 교정은 팔라시하고 지방배당 교하고 죄송합니다. 무관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풀뿌리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두 군데 잘 되면은요, 그게 힘이 돼가 딱 카페하게 되죠. 요새 세상에 이게 말라이가 안 되잖아요. 그거 잘 되면은 대종사님 말씀대로 농사해가지고 내가 풍년을 계속 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농사법을 배우고 잘 거라고 그랬다니까 하여튼 서울에서 하여튼 한번 시작하고 또 하다가 또 우리 교수님 말씀 아이폰도 노키아도 만들고 소니 만들고 했는데 결국은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통하게 됐잖아요. 그래 정리하는 과정도 실패해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몇 가지 강원도 양양에서 그 나름대로 액션 플랜이 그려지는 그 부분은 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그 일반 대중들에게 선빵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선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비교도 같은 경우도 다가와서 이게 명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메디테이션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뭐 이렇게 플래카드라도 걸 것 같으면 어떤 선명상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양양 명상도 할 수 있는. English meditation class 그렇게 합니다. 잠깐만. 그 부분은 지금 두 번째. 그렇게 명상이라는 메디테이션 같이 또 같이 개념을 같이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시간이 물론 외국인을 위한 그 선빵을 생각하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외국인이 아까 5명 정도 돼도 좀 숫자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 선빵인데, 교당에서 운영하는 선빵인데 외국인도 오셔도 영어로 이게 가능합니다. 대화가 한다는 그런 부분을 걸어 놓으면 꼭 외국인이 어느 한쪽이 주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 누구나 선 명상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테고, 그 포집이 조금 많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외국인들을 조금 더 특성화해서 조금 이렇게 또 더 키워나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강원교구에는 어느 교당 하나 선빵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빵을 하나 만드는 것 자체가 참 모험 정신이 필요하고 해서 나름대로 액션 플랜은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네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English meditation class 뭐 워싱턴 교당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한인교당 선하고 싶은 분 한인 교도님도 참 저희가 그 선하는데 좀 사람이 있으면 에너지가 직결이 되잖아요. 네,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워싱턴 교당 한인법회도요. 그 미국 사람 열심히 그 나사 다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오고, 뉴욕 교당 과거에 보니까 선방을 여니까 주변에 그 프로싱지니까 그 중국 사람이 많거든. 중국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영어로 한다 그랬지. 뭐 한국 영어로 하고 이제 뭐 선하는 사람 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브랜치 거점 개념으로 만약에 서울에서 메인이 되고 뭐 지역에 어떤 그 브랜치 개념으로 있으면 운영이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모여서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외출을 하든 뭐 어떻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평상적으로 한 번씩 뭐랄까 실장극적으로 줌이나 뭐 그런 그걸 통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죠. 요즘 제가 겪은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말씀드려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자기 아버지가 열반하시고 초제식을 며칠 전에 지냈는데, 초제식을 지내고 나서 그 대학생
대학교 한 명은 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한 명은 대학생인데 그 애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우님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한다는 물어보는 내용이 저는 앞에 그 인터넷 하면서 TV로 화면으로 띄우고 거기다 식순 다 넣고 그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다 해버리니까 그 애들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교우님 저희들은 서울에서 매주 내려가서 제식을 참석하기가 힘든데 줌으로 참석하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천도제를 자기 아버지 천도제를. 아 저는 깜짝 놀랐는데 야 그럴 수 있겠다. 애들이 줌 제너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더 익숙한 거예요. 천도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겠기도 하거니와 그 서울에서 양양까지 수업 다 마치고 또 막 와가지고 물론 그 참석한다는 게 너무나 비경제적인 걸로만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아들 딸들이 전부 외국에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제 천도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했어요.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그 메인에서 우리 그 거점 지역의 어떤 스포트하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뭘 해주실 수 연결이 될 것 같으면 그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그 바로 보는 거하고 그런 거랑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법적인 부분들 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같이 해야죠. 같이 우리 일요일 법회는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같이 하고 수요승방 그 번거롭잖아요. 그냥 인퍼슨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모 법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원달마에서는 이제 교무님 많잖아요. 11분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LA에 있고 덴버에 있는 교무님 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인퍼슨으로 하는 베네핏이 월등하게 많죠. 그거가 그 자세가 안 다듬어진 상태에서 교회 법회 보는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강의도 쓰다듬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한 달에 한 번 내가 예를 들어 질의응답을 잘한다 그래 되면은 예를 들어 한 번 제가 한 번 노스캐는 한 번은 맨하탄 그렇게 되면 이미 그 교무님들이 노하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해달라 그러고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교는 준비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질의응답은 그 자리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언어가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헬프를 좀 받으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로케이션으로 한 번 하고 예를 들어 이 소태산 센터가 메인이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3-4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원데이 리트릿을 한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오늘 질문 좀 남긴 건데 선반은 운영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에 있는데 레벨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이 레벨 1, 레벨 2, 레벨 3 초급반을 가르치는 사람, 중급반을 가르치는 사람, 고급반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영어가 돼서 외국인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지도자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서티피케이트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원불교에 있습니까? 원불교뿐만 아니고 정교정도 그렇고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그런 스트럭처가 없지는 않은데요. 티처의 레벨도 있고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다. Who cares? 좋으면 계속 오는 거예요. 좋으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 불교에서 메스터가 박사들이 아니잖아요. 학자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인스티튜트 그거는 아카데미가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다 그거야. 그 사람이 학사든 박사든 잘하면 지장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계종에서도 포교사 자격증이라고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이 그 포교사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나 하면 관심 별로 없습니다. 잘하면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무님하고 같이 하면은 일단 기본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병원이나 감옥에서 이제 강의하고 그런 사람 채플린 그 서티피케이션 학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기본 6년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은 자동적으로 채플린이 되는 거하고 했으니까 일단 원바이원으로 하고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뭐 건기가 막 자기보다 학생이 월등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또 다른 어른님한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선방이라는 거 자기가 다 한다기보다도 멍석을 깔아주는 거죠. 멍석을 깔아주고 우리 제 선방하고 그 법회 경험도요. 뭐 6개월 1년 다니면 계속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할 거를 하나씩 조금씩 줘야 돼. 니는 미리 와가지고 방석 깔고 너는 뭐 김밥 사라. 뭐 너는 별거 아니지만 기도문 사라. 이래가 조금 있으면 책임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노스캐나다 원공교님이 그런 거를 잘 하시더라고요. 적절한 일을 줘야 돼요. 교도님들도 적절하게 교당에 돈 내야지 신심이 생기잖아요. 개인적으로 복 받는 거는 물론이고 돈 내야 신심 생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그간 교당에 다니면서 교무님께서 선방을 지역 주민이나 교도를 위해서 선방 개최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된다든지 성공적으로 끝나는 사례를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원고가 학교 나오는 교무님 정도 때는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본 지식은 있지만 자기가 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그런 레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교무님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쳤다면 레벨 3 정도를 준다. 그 다음 달마센터 나가고 직접 선수를 내갖고 그 어느 정도 그 레벨 없는 레벨 2를 준다. 뭐 이래 되는 거 왜 필라테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필라테스가 레벨이 있더라고요. 그 레벨 얼마에 따라서 선생님이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지도 작업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이 라이센스를 줄 수 있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또 원불교가 이런 우리만의 어떤 그 선을 지향한다면은 조금 더 그런 그 체계적으로는 지도자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래야만 오는 분들도 그냥 뭐 보다 뭔가 좀 신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미국에는 이제 그게 많이 디스커션이 되기 때문에 로컬 교당 차원에서 메디테이션 티처 서티피케이션이 있고 예를 들어 원래 이제 우리 캐피하고 우리 브라이언의 원부고는 미국 총부 차원이거든요. 그 클래스하고 아주 엄격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단 교무님이면은 소비자들이 일단 안심한다는 거 그리고 교도님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 교무님하고 같이 했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동호반복이지만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과연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 부여를 크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역량이 없더라도 교무님에 따라서 정성이 있으면 교화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좀 잘하는 룰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교단 갔었거든요. 가서 한 6일 정도 있으면서 선방 진행을 해봤어요. 두 군데 클래스를. 그런데 준비하는 게 많더라고요. 교무님이. 여기에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셔요. 매일 다 보내고 두 번, 세 번 보내고 또 오면 뭐 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준비가 많이 되는데 저는 교무님이 사실 한국말로도 지금 선방을 안 열어보셨는데 교도님들도 티칭을 안 해봤는데 이제 영어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다음 주 한 달 후에 한다면 우리가 몇 번은 이 영어 수업을 여기서 티칭하는 걸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3일 하다가 또 한 달에 한 번 또 여기 와서 영어 수업 우리 같이 해보고 또 이 정도는 워밍업을 해줘야 클래스를 여는데 좀 지금 열어도 된다 이렇게 되지. 아니면 야 각자 또 이제부터 매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하고 싶은 욕구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교육부나 국제부 차원에서 우리 예를 들어 방향의 기본이라고 할까, 기본 컨셉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 메일을 보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유지지사 교도 교무님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는 서제스트만 하는 거고 이제 다시 스트럭처를 다시 잡아야죠. 마지막으로 지도자가 되시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이 모임, 워크샵 이런 것들이 되게 그분들과의 연계감 이런 것들이 좀 탄탄하고 베이스가 된다면 처음 하시는 분이나 노하우 오실 수 있는 서로도 도움이 될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 저는 이제 교도잖아요. 그리고 동반에 관련을 하긴 한데 가끔씩 이제 계속 교무님들이나 부사분들이 수업하시는 거 저는 거의 다 봐요. 공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여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은 것들을 보고 처음했으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말씀대로 그러니까 교무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경력이라든가 수행력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같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말씀대로 정답이라든가 이런 걸로 언어를 못하셔도 조언을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건 약간 개인의 타len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보셔야 돼요. 교수님 말씀 그대로 해보셔야 돼요. 주기되든 가기되든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 생각이 들고 그 해보는 거에 대한 장이 유혹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맥락을 혼자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워크숍이나 이런 팀을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친구 수업 그런 과정 그런 것들 이제 정말 그걸 듣고 싶어하는 선생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주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미 경험과 선방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스스로 스승이 되는 수업 같은 걸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온라인 얘기가 나오셨는데 사실 숙제하는 갤러리 쪽에서는 온라인의 하나의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줌으로나 이런 온라인 수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빵을 하고 원하시는 이유가 본인의 개인의 집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갈한 공간이라든가 분위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집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공간을 원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방향이 다르지만 온라인과 그다음에 가상 공간의 시대가 됐고 말씀대로 챗GPT 얘기한 것처럼 애플에서도 솔직히 챗GPT랑 그런 번역기기랑 같이 나오는 그런 VR 기술 장비 같은 거예요. 그런 건데 저희 소태는 갤러리에서 갤러리랑 똑같은 공간을 가상 공간이 만들어서 영화제 같은 거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노력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물론 조금 주객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이게 지금 좀 전에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부모님 제 아무는 어쩌면 하는데 만약에 그게 공간적으로 온라인 공간이 굉장히 잘 교장과 똑같은 공간 그냥 방송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공간 상태로 들어갈 수 있거나 이러면 아마 다이브하거나 또 집중하는 것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것들도 저희 갤러리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되면 그런 것도 같이 나누고 해서 하면 되게 플러스가 미래적으로 저희 원분도 제주교가 물질이 되고 때문에 보시면 좋잖아요. 물질 기술공부를 다 연구해서 같이 따라가는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원불교도 그렇고 많은 종단에 이제 교화를 잘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티칭을 잘하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실제 스파크스님 범 높은 사람은 티칭 못해. 자기 공부 중심으로 이게 다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한 번씩 범 높은 분은 초대하면 되지. 1년에 한두 번. 그러니까 정기훈련 같은 거 한 번씩 대나무가 높이 하는데 중간에 매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교도들한테 좀 자극을 주고 예를 들어 우리 사촌 동생 우리 이제 영산 스테이 우리 미국인들 어쩌냐게 이제 우리 사촌 동생 이제 그 서진중 교도거든요. 우리 이제 육가는 교우님 그 1년에 몇 번 가고 토요일에는 이제 교수니까 집에서는 교도님 말씀대로 애들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안 된대. 토요일 날은 이제 연구실 와가지고 거제도까지 내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 하는 게 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좀 다 섞어가지고 좀 잘해보세요. 저는 오늘 뭔가 이렇게 배우러 온 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직접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배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회화를 통해서 이게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선빵을 물론 영어 선빵 선을 좋아하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영어 선빵을 뭐 우리 교당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교당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인들이 거기 많은 것도 아니고 강동구라서 뭐 교사들 정도 와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선에다가 이제 마음공부를 이제 섞어가지고 할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인프라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와서 뭔가 좀 배워서 경험을 쌓아서 뭔가 이제 시도를 해보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뭐 지구별로라도 이렇게 두세 개 교단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못하더라도 그럼 저는 이제 가서 배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면서 뭔가 내가 경험치를 쌓으면 그럼 내가 자신감이 생겨서 뭔가를 이제 우리 교당에서도 할 수 있게 되면 하고 이렇게 또 이제 전투도 나이가 많으니까 또 다른 조연교도를 좀 저기 해가지고 같이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배우러 온 건 줄 알고 아마 기대에 차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회화를 해서 끝나는 것 같고 어쨌든 지구에서 우리는 강남 지구니까 꼭 해서 이제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한 교우님씩 1시간 반 세션을 맡아라 그러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응용할 수 있죠. 우리 이제 황사환경인데 미국 했으니까 이제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되게 이제 막 대학 원내에서 이제 대학 선빵 이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한국어로 하면서 그런 케이스도 보고 이제 잼버리 가서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를 보면서 정말 좋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학원 시절까지만 해도 그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학년끼리 막 현장 가서 이렇게 연합으로 하고 뭐 또 하고 해보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한두 달 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멈칫멈칫해지더라고요. 막상 이제 우리 교당에서 내가 직접 하거나 우리 주임 교무님이 이걸 원해가지고 추진하자 우리 교당에서 하면은 할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진짜 종로 저도 같은 지구니까 종로만 가도 완전 외국 같고 정로 오면 다시 한국 같고 그런 걸 느끼는데 전 종로 가서 그런 활동이나 뭐 원남 가서 거기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하면 정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막상 이제 교무 입장에서 저번 잼버리 때도 원공 교무님이 그런 준비하는 그런 영어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단계나 그런 스크립트를 다 봤는데 양도 방대하고 준비도 할 것도 많고 그런 사전 준비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이제 제가 한다고 해가지고 종로교단을 가서 장소를 대여받아서 한다? 이게 오세요. 왜냐면 제가 부교무 입장에서는 그 교당 한계가 있지. 가는데 다른 교당 교무님이 우리 교당으로 와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건가? 물론 같이 하는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같은 지구면서 종목교당 이렇게 뭐 물품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치 내가 이제 계기 된 것처럼 이렇게 그 입구에서 이렇게 서성이면서 교육이 들어가도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지구 연합 뭐 교구 연합 할 때도 항상 느낌 자체가 약간 하달받아서 하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업무를 뭔가 가동받는 느낌이 있어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 우리 주임님이 합이 맞아가지고 이거 하자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그냥 바로 쉽게 할 건데 이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까 뭐 여러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교구 내지 국제부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교무님들끼리도 조정이 안 되고 그거는 한 단계 위에서 조정. 뜻이 있는 맞아도 곳은 될 거예요.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여기서 그 하라고 하든 안 하든 올해 저희는 랩당 해보고 브라보. 안 되면 터져보고 왜냐면 안 해보고 아무리 연습해봐야 안 돼요. 쟤들에도 날려보고 해보는 거죠. 저희는 합니다.
이제 오늘은 실은 조금 뭐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워밍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교구랑 저희도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계속 그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오늘의 이런 장이 이제 열린 것만으로도 큰 수요도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국노인님이랑 얘기했는데 이게 줄 내용은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각각의 분들이 어떤 요구가 있나를 파악하는 것이 실은 이제 먼저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사님께서 오늘 저는 큰 용기를 주신 것이 정말 자기만의 색깔로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 장이 이제 온라인으로 그 꾸준히 이어져서 정말 어떤 요구로 어떤 그 과제로 갈 수 있는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서울교육부 공지를 통해서 만나면서 이제 12월까지 준비를 워밍업을 하실 수 있도록 아니면은 워밍업 하는 동안 바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 전에 좀 준비하셔가지고 뭐만 하면 될 것 같고 또 원공 교수님 왔을 때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좀 그래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뭐 나중에 알아서 하세요. 네. 우리 한 5분 10분 하고 그렇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영광국제마음 훈련대 오신 부모님 뭐 아쉬움 없겠어요? 네, 저는 회의를 하든 시험을 하든 수많이 와가지고 이제 포커싱이 서울에 이제 맞춰서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서울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서 활력을 갖추시고 이렇게 소통이 되는 만큼 저희 국제훈련원에서도 언제든지 누구든지 오셔서 이렇게 일주일 이상 영어권 선박을 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서서히 해봐야 되겠다. 하려고 왔는데요. 네,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적극적으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문을 감으셔도 되고 반개하셔도 되고 허리를 세우시고 턱을 당겨가지고 척추와 머리가 일직선으로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에 each and every cell 모든 공간에 릴렉스를 하셔야 돼요. 특히 목하고 어깨를 의식적으로 릴렉스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기 bodily sensation과 주변 공간을 한번 aware 하시고 아주 젠틀하게 자기 호흡을 바라보시겠습니다. 특히 아랫배의 센세이션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나 생각은 어떤 기대, 착심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let it go 하는 그 마음 자세 위에서 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다는 신경으로 단지 호흡만 바라보겠습니다.
하시고 계속 하셔도 되고 목사님 해도 되고. 가볍게 눈에 주먹을 쥐시고 여기 관절마비를 지그시 누르겠습니다. 턱등을 밑에를 귀를 아주 크게 많이 날리시고 옆으로 당기시고 위로 당기시고 목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가려를 수축하시고 손 시작할 때나 끝날 이렇게 다리 펴는 게 척추 골반 교정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이 사진 찍어보면은 척추 똑바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골반도 다 펴져 있거든요. 이거 많이 하시면 선 끝나고 누우셔가지고 이거 하시면 허리가 올라가요. 이런 거 예를 들어 TV나 유튜브 보시면서 이런 거 하시고 발을 놓으시고 아주 천천히 최대한 큰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우리 노화, 오금이 저린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오금, 햄스트링이라고 하잖아요. 이 자극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덜 열린 방법이고 척추하고 허리 건강에 중요합니다. 이게 좀 당기게 발가락 마사지 하면서 나이 들어가지고 그 걸음이 바르고 그렇게 이 자극을 수시로 많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선빵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20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오늘 이거 했다가 그 다음 주에 이거 했다 다양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은 서도 이야기했듯이 선 자란 한 30%는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종치고 이런 거 하라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룹은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실컷 졸다가 또 계속 졸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해보면 터득이 생겨요. 그리고 그 그룹에 따라가 자꾸 물어봐야죠. 이거 하는 게 좋냐? 예를 들어 손도 20분 좋냐, 25분 좋냐 자꾸 물어봐요. 네?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네. 대답을 잘 안 해요. 네. 직접 특히나 물어봐야죠. 네, 제가 영상 수업을 가서 뭐 기업이나 삼성이나 이런 영상 수업을 가서 그런 질문들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특히나 뭐 40, 50대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을 꾹
지갑을 안 하시고 결국에 평가에만 이렇게 남기시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미국 사람도 질문 안 해요. 20명 이상 되면은 질문하는 것도 어렵게 돼.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도요, 한 번씩은 2명씩 하기도 하고, 한 번씩은 7명씩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요. 그렇게 소그룹은 2명씩 하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한 10명씩 하는 장점이 있고, 이제 10명씩 한다고 그러면은 그쪽에 한 좀 잘하는 리더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또 이제 뭐 하다 보면 또 말하는 사람만 계속 하거든. 조용하게. 근데 이제 2명씩, 3명씩 뭐 하니까 잘하고. 우리 이제 전 다 끝났습니다. 소원권 교무님 이제 미국인들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서 한번 그 세션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하고 이제 소원권 교무님 영어로 하고 그 내년에 원하주 씨하고 그 영어로 소원권 교무님 헬프하면서 진행하는 미국인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번에 일요일 법회 총무법회 캐티가 이제 원무 사령 받아가 설교를 아주 잘했거든요. 아들내미 쌀 이제 내년에 이제 한국말 간사하고 내년에 영산대 가거든. 이제 한국말 익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캐티도 제일 처음에는 설교 같은 거 좀 어벙하게 했지만 옷을 잘해요. 요번에도 그 대강들 다 어른들 계시고 좀 긴장할 만한데도 그 아주 능숙하게 자꾸 하면 된다. 서울교구에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아마 톡으로 공지사항 더 해주실 것 같고요.